시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 분야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도란도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세금 이야기 계속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경기도 고문 세무사님이시죠? 이온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온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유주상 안 하세요? 한 번은 좀 궁금하게 한번 비워놓고 약간 신비주의로?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세무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세금 얘기일 텐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자, 우리가 뭔가 이제 세금 문제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어서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편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요 다음 편에서는 온라인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네. 사업자 등록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서도 또 동시에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죠. 보면 당연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 사업장에 내 회사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요. 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20일 안에? 예. 네.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하시는 거, 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무서를 이제 찾아가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세무서에 방문해서 이제 신청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신고해라! 막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어떤 세금적인 어떤 일이 없으면 세무서도 아마 처음 가시는 게 될 건데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긴장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떨리거든, 그런데 가면, 처음 가면. 그렇죠. 세무서는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일단 세금이라는 말부터가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니까 약간 무서움이 있지. 그렇죠. 그럼 가시면 어디부터 찾아야 되냐?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을 먼저 찾아서 가시면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것저것 준비해 갈 건 없어요? 우선은 신분증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 서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 업종들은 그 인허가 서류들을 같이 지참을 하시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우선 신분증이 뭐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가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직종이 있다 그랬는데, 뭐 간략하게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데는 이제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건설업 같은 데는 건설 이제 면허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지자체인데 이제 뭐 우리가 뭐 구청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이제 외곽이나 이제 일반 지방들은 이제 시청, 군청 이런 곳에서 먼저 그런 사항들을 허가나 신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그래야 사업을 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무서에서는 그런 자격, 그런 허가들을 이제 받아와서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를 먼저 가서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려면 어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로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궁금했는데 우리 집으로 해도 돼요? 집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건 가능한가요?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뭐 우리 특별한 매장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뭐 전화 통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충분히 집에서도 책상 하나에 컴퓨터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임대차 계약서가 보통 없거든요.
없죠. 내 집인데 무슨 예.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집이다, 아예 내 소유 집이다라고 하면 뭐 그 자체로 이제 가능할 거고요. 뭐 이제 등기부등본 떼보면 내 소유인 게 나올 테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전대차 계약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그게 임대차 계약서가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 전세 계약을 내 배우자 명의로 해놨는데 그렇지. 사업자는 내가 낼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없이 이제 배우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하지? 이런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전대차 계약이 무슨 얘기냐면 내 배우자가 여기서 전세로 살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배우자한테 나 여기서 좀 사업을 할게요. 나한테도 여기서 따로 임대를 조금 더 주세요. 그 와이프분한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대한다 그래요. 내가 한번 세를 받았는데 내가 세를 또 내주는 또 거죠. 내주는 거. 그걸 이제 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 내가 전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드셔서 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 대신에 그렇죠. 뭐 이제 자가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능하고, 그렇죠. 전세일 경우에는 이제 전세 그 계약서가 필요하고, 와이프 명의일 경우에는 와이프에게 이제 전대.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또 조금 요만큼 쓰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와이프보다 힘이 약한 가장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요만큼만 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굽신굽신 잘해야죠. 많이 하시나 봐요. 약간. 잘해야죠. 자, 그러면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방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서류들만 챙겨가서 민원봉사실 가가지고 해주세요 하면은 바로 됩니까? 바로 되는 경우들이 우선 좀 많고요. 네네.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볼 때 뭔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구린내가 난다. 조금 이상한데 그런 경우들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데 네네. 여기는 좀 봐야겠다 그러면 별도로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확인을 합니다. 무섭다. 그래서 진짜 실사를 나가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진짜로 얘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만약에 집 주소다 그럼 집으로 찾아가서 한번 봐요.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자를 내실 때 내가 어느 장소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다는 아니고요. 그럼 약간 뭔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상하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뭐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올까요?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낸고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조업으로 내가 사업자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조라는 게 보통은 그렇지. 뭔가 기계도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 설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 주소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그럼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이 어딨냐 이제 이런 어딨냐? 것들을 가서 봤더니 확인해야 돼요. 인형 눈깔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돼요.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제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조인데요?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이건 되는 거고. 전혀 시설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겠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집에 찾아와가지고 보고, 말도 안 돼 하면은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낼 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내셔야겠네. 내가 내 집에서 한다 그러고 무슨 어디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제조를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속 제조. 금속 제조를 집에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가 신기한 분들 좀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 집에서 혹시 금속을 하시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 신기한 현장 좀 꼭 좀 문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또 많은 게 한 곳에 이미 사업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사업자를 내려고 할 때 이미 있는데 그렇죠. 주소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미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바로 알죠. 여기 사업자가 있는데 또 낸다고? 또 낸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 장소는 한 사업자만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확인이 들어오죠. 너 여기 있는데 왜 또 냈어? 이러면서 그렇죠.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전대.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있는데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쓰고. 그렇죠. 내가 세를 받아서 쓰는데 그렇지. 방 하나는 다른 사업자 내가 이제 세를 다시 내준다. 그러면
거기를 전대차 계약을 해서 네네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건 이제 또 납득이 이제 되는 거고. 될 거고. 예.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한 장소에는 뭐 이제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전대를 통해서 또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네. 지금 좀 전처럼 이렇게 세무서를 찾아가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네. 뭐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네. 어쨌든 민원봉사실 가서 내가 준비한 서류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온라인은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하는 거고 예. 여기는 직접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좀 더 유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는 네네. 사실은 오프라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는데 네. 내용을 검증하거나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 사업자 등록하는 내용이 정말 심플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조금은 상황도 조금 설명을 할 것들이 필요하고 사업 내용도 조금은 얘기할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온라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뭔가 컴퓨터에 대고 아무리 뭐 얘기해도 안 의심적이고 들려요. 이러면 이제 바로 뭐 반려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거나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손쉽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이 더 나은 경우들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조금 뭔가 해야 될 말이 있다 싶으시면은 직접 찾아가는 게 왜냐면은 내 마음도 더 편할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어쨌든 그렇죠. 내가 가서 만나고 왔잖아. 약간 옛날 사람 마인드인가요, 이거? 아니, 저는 누구나 비슷한 그쵸, 얘기- 그쵸. 예, 마음이죠. 직접 뭔가 예. 보고 내가 이렇게 주고 오는 게 더 마음이 약간 편할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정말 따로 특이사항 없이 요것만 제출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다 하면은 온라인이 당연히 더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편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 바로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집에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 영상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